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전일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아무래도 미국의 PC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다시금 물가의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을 장악한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체크해 볼 만한 또 한 가지 부분이 칩스법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재 우려가 굉장히 크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따라와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전일 미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시장도 전일 증시는 양시장 모두 낙폭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 시장 살펴보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금 빠져나가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고요. 환율도 다시금 1,300원대를 터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수급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양 지수, 예상 체결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8%, 코스닥은 0.49%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16포인트 선에서 지금 2,420선도 지키지 못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774포인트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가운데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예상 체결 지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FM 리퍼블릭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제이준 유통하고 있는 브랜드고 또 중국 유통 쪽으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일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는데 또 한 번 아주 높게 튀어오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3,125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FM 리퍼블릭 지금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라는 공시에 상한가 안착을 했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브리지텍 보겠습니다. AI 콜센터 음성인식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전일장에서 상한가로 장을 닫았던 브리지텍이었습니다. 오늘도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54%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면서 12,0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들 2달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 받아줬고, 자, 셀바스 헬스케어도 보시죠. 이 종목 지금 정말 상승가도 무섭게 달리고 있습니다. 전에 설명을 드릴 때 123%가량 5거래일 동안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20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8,71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핫한 섹터들, 테마들 모두 끌어안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모회사인 셀바스 AI는 AI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국내에서 실적 면에서도 인공지능 쪽으로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흑자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부각이 되면서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 모두 부각을 받고 있는 현재의 시장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일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딥노이드입니다. 이 종목은 의료 진단 AI 관련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23.99% 상승 탄력을 받아줬던 전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한 출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아주 강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출발하기보다는 0.87%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12,72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폐경화라던가 기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단 쪽으로 의사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진단 쪽 AI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라이프 시멘틱스, 이 종목 역시 AI 의료 진료 테마 관련주입니다. 사실은 전립선 암 관련해서 전일장에서 상승 탄력을 받아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조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35%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6,63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JLK인데요. 의료 AI 기업으로서는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전일장에서 17%가량 상승 탄력을 받아줬는데 1.05% 높게 출발을 하면서 5,760원으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뷰노까지 함께 보시죠. 뷰노 역시 의료 쪽에서 상당히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AI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5.6%의 상승 탄력 받아줬던 전일장이었는데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77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뷰노 같은 경우는 지금 학회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이만큼 보여왔다라는 것들을 또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 또 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뷰노 흐름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MDS 테크 보시죠. 사실 전일장에서 엔비디아발 훈풍을 그대로 받아줬던 MDS 테크였습니다. 29.64%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아주 조금 못 미치는 모습으로 시장을 닫게 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갑니다. 0.43% 높게 출발하면서 3,47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이유가 한국의 공식 파트너사로서 엔비디아가 지금 챗 GPT와 같은 그런 오픈 AI 챗봇에 제공하고 있는 GPU를 실제로 MDS 테크가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줬던 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엔비디아 관련주죠. 이수페타시스 보시죠. 이수페타시스 1.91%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역시 9,600원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역시 엔비디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유가요. 지난해부터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전일장에서 15%가량 상승 탄력을 받아줬고 오늘도 2%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면서 오늘장 힘차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난 테크놀로지 보시죠.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지금 계속해서 올 한 해 주가가 422.83%가량 폭등을 했던 그런 화제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네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0.2% 낮게 출발하면서 147,4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BOA에서도 2027년까지 200억 달러가량의 AI 칩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관련 테마들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조금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인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이번엔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 전일장에서 13%가량 상승 탄력 받아줬는데요. 오늘은 5.49% 더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26,9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죠. VR, XR 관련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제시한 메타버스 랩 지원 사업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세빗캠입니다. 세빗캠 오늘 1.21%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받아줄 걸로 보이고 있고요. 11만 7,5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부각이 되면서 세빗캠 오늘도 강한 상승 탄력까지는 아니더라도 1%가 넘는 상승폭 기록을 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폐자원에서 핵심 광물을 재자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빗캠이 보유하고 있는 재자원화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DY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일장에서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던 종목인데요. 국내 1호 건설사죠. 삼부토건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삼부토건의 현재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일장에서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33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인데요. 전일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고요. 오늘도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14.07% 높게 출발한 3,080원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앞서 살펴본 예상 체결 지수로는 조금 시장이 약하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우리나라는 공휴일 일정으로 휴장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장부터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주에는 외국인 수급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여줬던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수급 상황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33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0.75%, 코스닥은 0.5% 낙폭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도 역시 이분과 함께 짚어봐야겠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어렵게 출발을 하네요. 양시장 모두 낙폭 조금 더 키워가면서 코스피는 거의 1% 가까운 낙폭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봐도 14위권까지는 빨간 종목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오늘 뭐 KB금융이라던가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근데 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올까라는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하락 출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전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번 주엔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은 당연할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최근에 상승하면서 이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가 미국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와 같은 기술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여기에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이제 전기차 업종 2차 전지 업체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약간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지금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상대적으로 과열된 분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감보다도 시장을 한 번 더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긴 안목으로 숨고르기를 하시는 부분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1위부터 모든 기업이 15위까지 기업의 하락 출발하네요. 근데 하락폭이 좀 큽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14% 하락, LG에너솔루션 1.32% 하락, SK하이닉스가 1.21%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4% 하락, LG화학이 1.64% 하락, 삼성 SDI가 1.3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1.09% 하락, 그리고 네이버가 1.4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낙폭이 큰 게 바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2.33%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철강 업종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좀 컸죠. 그리고 다른 제조업체 대비해서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오늘 좀 이 철강 업체들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좀 나오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0.62% 하락, 셀트리온이 1.34%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상승세로 보여주는 게 시가총액에서 신한지주가 0.26%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은행 이 상승폭이 뭐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하지만은 지금 이 신한지도 그렇고 다른 금융지주가 금융업종이 시장대를 선방한 거는 낙폭 과대주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후반부터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 차원으로도 이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두고 의견이 많이 좀 갈리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는데 우선 뭐 은행의 뭐 사회적 그 지원이나 금리 문제는 계속
계속해서 뭐 항상 몇 년마다 매년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대가 반복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가 좀 몰리는 부분은 뭐 어떻게 반복됐던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라는 인식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특히 이제 역대 최저의 작년에 뭐 잠정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역대 최저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그 좋은 실적에 대한 전망이 지금은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가에 좀 힘이 없지만, 역시 말씀드렸듯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은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위부터 지금 현재 50일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금융주입니다. 지금 신한지주가 0.16% 상승, 삼성화재 보험업종이죠. 0.4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이 기업은행이 0.1%, 메리츠금융지주 0.34%가 오늘 이 금융 지주사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상승세로 보여지는 기업은 거의 없다. 그나마 좀 금호석유가 0.62%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뭐 중국 양에 대한 수혜 얘기가 나왔을 때 뭐 금호석유는 항상 빠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를 제외하면은 지금 금융업종 중심 외에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지금 하락세를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은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신흥시장 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이성욱 차장님께서 해주셨고, 오늘 또 금융주 지난주 후반부터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가 매수 관점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넘게 낙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아주 크게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인다기보다는 포스코 홀딩스 포함해서 좀 철강 업종들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 지금 코스닥 시황도 좀 봐야 될 텐데 현재 0.68%가량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봐도 에코프로 그리고 SM이 오늘 오랜만에 좀 상승을 켜고 있는 것 같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히려 좀 상승하고 있네요. 이 종목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은 코스닥 업종도 뭐 지금은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벤이 0.82% 하락, 세트로니스가 1.45% 하락, LNF가 1.28%, 에코프로가 0.62%, 카카오게임즈가 0.32%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수 자체도 물론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우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늘도 차익실현도 코스닥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SM이 0.99% 상승,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2.44%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서 우선 오스템 임플란트 지난주에 공개 매수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오너 리스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그나마 좀 약간 사그러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행동주의 펀드가 역시 지배구조 지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외부적으로도 절차를 밟겠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도 이런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 그 전에 저는 이제 가장 중국 그룹 비중이 높은 임플란트 업체가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기업 가치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죠. 근데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상황이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의 상승을 제한한다는 것보다 변동성을 굉장히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잠잠해지면서 기업 가치로만 좀 접근을 하는 상황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주가가 가볍게 좀 잘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5.7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로봇주도 그렇고 AI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이 오늘 장 초반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높여주고 있죠.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뭐 60% 이상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230억 이상은 나올 걸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이라고 이런 새로운 분야가 아니라 전통 어떤 로봇 시장에서의 입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이런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은 상황이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지금 10만 원 이상까지도 지금 잡고 있는 상태죠. 지금 8만 원 초반까지도 온 상태인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코스닥에서 지금 뭐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또 지켜볼 만한 부분들이 업종별로는 사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금융 외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업종이 없기도 하고요. 지금 코스닥 살펴보게 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좀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압의 스틸지주 포함해서 세아, 제강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파트너가 된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종목들 어떻게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지 이성욱 차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지금 현재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뭐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하게 지금 보험업종을 제외하면은 지금 뭐 특별하게 지금 어떻게 얘기할 부분도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소형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의료정밀기가 0.67% 상승, 음식료, 담배 업종이 0.15% 상승. 역시 또 금융기기 업종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업종별로는 뭐 상승폭이 어떤 경기 방어적 위주로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세아그룹 어떻게 보면은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 특수학금에 대한 공급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아그룹이죠. 세아그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특수학금 같은 경우가 어떤 다른 그전에 철강 업종들의 이 어떤 가격이나 판매 부분이 저조했었지만, 이 특수학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요가 좀 꾸준하게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게 특히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스페이스 X라는 그런 그 이슈가 있죠. 큰 이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여기에 항공 우주 쪽에서의 부품을 사용된다는 것 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이런 그 시장을 좀 뚫는다고 한다면 이 세아 쪽에서의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좀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특수강인 뭐 니켈, 크롬, 티타늄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도 약간의 모멘텀은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도 이 의료정밀 기기 안에서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가 14.63%, 오스임플란트 상승폭 키우네요. 4.59%, 세종 메디컬 3.75%, 그 비율이 3.58% 상승세 보여주면서 역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상승세는 계속 이어간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 시장에서는 확실히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개별 기업의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성욱 차장님과 오늘도 개장 시황 짚어봤는데요.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할게요.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 흐름이 사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21%, 0.66%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양시장인데, 자,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안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과 S&P 500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고, 주말 사이에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한편으로 악재라면 악재죠. 그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고작 15분밖에 흘러가지 않았는데 지금 2,300억 정도 수준의 매도세, 매우 단시간에 지금 적지 않은 수준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 현무 쪽에서는 사실상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40억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점을 토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역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도세가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장 초반에 이렇게 충격이 있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회복될 만한 여지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최근 며칠 동안 코스피 지수 자체의 흐름이 분명 안 좋았습니다. 뭐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다 그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사이에서 어느 정도 횡복세를 보이다가 네. 무언가 모르게 아쉽게 힘이 딱 꺾였는데 그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개파락이 지금 뚝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이 밀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충격을 만회해 준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일 정도 그리고 다음 이번 주까지는 약간의 약세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3월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한 열흘 10거래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옵션 시장에서의 큰 수익을 위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의도적으로 받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옵션 만기, 특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는 옵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일, 7일 만에 뭐 100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만약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정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 생각하시되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좋지 않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시장이 어느 시점에 회복이 될 것인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다 안 좋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2% 이상 빠지는 건 없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이 그나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SM이 0.99% 그나마 올라주고 JYP도 잘 방어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오늘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 특히 대형주 위주로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것. 그것이 결국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여러분들이 남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장이 지난 몇 달 그리고 지난 한 해 계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연초부터 나오는 강한 반등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치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경기는 지난해보다 올해는 분명히 더 좋을 겁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는 것. 중국이 문을 열고 다시 한번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는 것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국과 기타 많은 국가들 또한 중국 시장이 개방함에 따라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세계 경제 전체에는 부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 하나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지 않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조금 더 안 좋은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달에 발표가 다시 한번 좋게 나오면 시장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결국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사실상 오늘 코스피는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 종목 보험이라고 하는 섹터가 올라가고 있지만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니까 사실상 영향은 없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음식료, 담배, 의료, 정밀, 금융이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상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 내어주세요. 내어주시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외국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턴을 하는지 그것만 유심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막 더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네. 미국 증시가 안 좋았지만 오전에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쪽이 분명히 괜찮았고요. 시장은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세를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점. 그 점 토대로 시장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이 1% 넘게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벌써부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뭐 선물 시장 흐름을 봐도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청원 FA님께서 전일 뭐 미 증시와 또 비트코인 가격을 봤을 때 우리 시장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점차 오후 들어서 나아지는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시장 긍정적인 흐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투자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A님, 지금 우리가 시장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HMM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해운주. 예,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해상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운송과 함께 우리가 전체 물류 선박 운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그리고 지지난해까지 HMM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운 운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좋았는데 지난해부터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가도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동사와 함께 기타 페노션이나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좋아졌고 재무제표상으로도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HMM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였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 흑자로 완전히 턴을 하게 되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것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현금 흐름이 되겠죠. 회사가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현금이 이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그걸 토대로 더욱 많은 선박을 매수하거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좋지가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채권, 예를 들면 사채라든지 기차 차익금 같은 경우를 일정 부분 반환하고 있을 만큼 기업이 많이 탄탄해졌습니다. 덕분에 올해 실적 또한 매출액은 대략 8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1,60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고 해운운임이라고 하는 것이 연초부터 조금씩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다 할지언정 중국이 다시 한번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해상 운임은 수요 개선에 따라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반영한다면 HMM의 주가는 지금 매우 낮은 구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는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거래 전에 갭 상승이 매우 조그만하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데 시장이 이때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고 동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통상적으로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필연적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조금씩 상이할 수가 있고 그 종목들의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 시장이 올라가는 시점에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것을 토대로 얼마든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HMM 같은 경우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듯이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고 외국인들이 지금 가격대 수준에서 매수를 했다면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전망 자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고 전망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 수준의 주가라면 결코 높은 가격도 아닐 것이고 주가 움직임과 수급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갭 상승이 얼마 전에 나온 것을 토대로 편안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조금 가지고 가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26,000원 정도 선 지난 8월입니다. 이때 보였던 주가 수준까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시장이 언제 탁 턴을 할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분명 며칠 동안 조정은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되 조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오늘 한번 그리고 며칠 있다가 시장이 나아지면 그때 한번 그렇게 들어간다면 포트폴리오에서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HMM도 한번 편안하게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HMM. 지금 뭐 수급 상황 살펴봐도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한 달 내내 꽤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마침 또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이 오히려 HMM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FA님, 지금 시장 상황 살펴보면 앞서서 뭐 이야기했던 세아 특수강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스페이스X와의 관련성으로 일제히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좀 지켜보면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로보티즈가 18%가량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는데 자, 로봇 관련주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결국에 로봇은 우리 삶에 조금씩 묻어나겠죠. 네. 주가가 크게 오르기 위해서면 필연적으로 해당 재화가 가지고 있는 성격, 예를 들어 휴대폰 한번 생각해 보면 휴대폰이 예전에는 모두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쵸. 재화의 성격상 사치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치재가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정상재로 적용되는 시점부터 사실상 경제적 파해가 매우 커집니다. 로봇도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없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매우 쉽게 접할 수가 있겠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 상승에 저는 묻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 관련주는 다만 여러분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2018년, 19년 보였던 5G처럼 결국에는 주가가 밀릴 거예요. 2차 전지는 실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꼭 체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로봇 관련주까지도 함께 이야기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청원 FA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유영화 과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파란불로 흘러가고 있고 양시장 모두 1%가량의 낙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시장 상황과 함께 또 짚어볼 만한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미국 증시는 2월 PC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이러면서 결국 긴축 불안이 좀 증폭된 충격으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저점을 계속 낮추는 급락세보다는 좀 잘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실을 보자면 CPI와는 달리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전월 대비 좀 올라갔거든요. 여기다가 미시간대 2월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도 사실 좀 높아졌다는 점이 증시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3월에 발표될 데이터들,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FOMC 순차적으로 소화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증시 상단은 좀 제한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만약에 급락이 없다면 종목 장세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은 모멘텀을 보자면 4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양회인데요. 최근에 국내 철강, 화학 같은 시클리컬주가 기대감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양회에서 실제로 투자 쪽으로 부양책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소비 쪽에 중심을 둔 부양책이 발표될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회 중에 전해지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국내 시클리컬이 움직일지 리오프닝주들이 움직일지 주가 차별화가 다소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될 이슈들도 짚어주셨습니다. 또 그중에 하나가 뭐 중국 양회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보다는 부양책 쪽으로 중점을 둔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클리컬 쪽 중심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회 앞두고 부양책 기대감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연기금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서 소비주 쪽을 계속해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주가가 반영이 많이 된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중국 쪽에서 개인들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자면 실제로는 소비가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주는 조금 이연될 가능성을 두고 차익 실현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연기금이 선택한 쪽이
이 부양책에 대한 수혜주인데요. 결국에 시클리컬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은 실제로 기대감만이 아니라 관련 지표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철강석 가격, 열연과학과 같은 철강 업황이 좀 살아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실제로 연기금이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보면 삼화 콘덴서입니다. MLCC 기업인데 이 모든 IT 수요의 가장 앞단에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MLCC거든요. 최근에 중국의 IT 수요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삼화 콘덴서나 아모텍 같은 중소형 MLCC 기업의 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클리컬인데 시클리컬 중에서도 화학주 중에서 금호석유와 대한유와 효성 TNC와 같은 화학기업들 가장 경기에 민감한 베타가 큰 종목들로 실적이 최악인 국면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회복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시클리컬은 항상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된다는 전략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연기금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직 덜 오른 시클리컬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KCC인데요.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턴어라운드가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 산업용 자재와 도료, 실리콘과 같은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종합 정밀 화학 기업입니다. 작년에 주가가 계속 안 좋았던 이유는 현재 전 세계 메탈 실리콘의 7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렴한 전력비와 노동비 때문이었는데요. 이 메탈 실리콘은 이 KCC가 만드는 완제품인 유기 실리콘의 중간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메탈 실리콘의 원가 중에 70%가 전기료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중국의 전력난이 상당히 심했죠. 그렇기 때문에 메탈 실리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빠졌던 건데요. 최근에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은 중국이 전력난 해소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를 하면서 전력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탈 실리콘 가격 안정화로 이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 실리콘 스프레드가 흑자 전환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목할 부분은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가동률이 올라가서 또 공급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유기실리콘 쪽은 마음대로 증설이 힘들어요. 환경 오염과 같은 부분들 때문인데 현재 이제 중국의 부양책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시클리컬들이 시세를 내고 있죠. 탄소 중립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실리콘 공장 증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증가가 되는 상황에서 공급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유기실리콘에 대한 가격 상승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의 메탈 실리콘 하향 안정화 기대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 경기 반등에 따른 유기실리콘의 가격 회복이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기대했던 부분이죠. 배터리 전기차량 실리콘 매출이 미국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에 의해서 매출 인식이 올해 2, 3분기 중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투자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자, 일단 중국 양회 관련해서는 소비주 쪽으로 연기금은 이미 차익 실현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양책 쪽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연기금 쪽에 자금이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또는 우리가 특징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챗GPT 수혜주로 지금 어떤 것이 진짜 수혜주냐를 찾는 게 지금 기관들의 지금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전주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종목이 이제 서버향 사업을 하는 KINX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기업 고객 B2B 대상으로 해서 IDC, IX,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내년으로 다가온 데이터 센터 완공을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해줄 때가 임박했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실적으로도 사실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2024년도 데이터 센터 확장이 진행되고 그 부분이 매출이 발생을 한다면 실력이 상당한 점프업,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는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AI 모델 훈련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최근 부각되는 챗GPT, 메타버스 등도 결국에는 ICT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향후 수혜주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지난주에 실적 발표된 기업 중에서 수급이 유입된 기업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게임 중에서는 M게임입니다.
4분기에 빅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300억 벌던 회사가 한 분기에 145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원래 4분기는 성수기이긴 하지만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을 기록하는 수준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번 4분기는 역사적으로도 기록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를 낸 키포인트는 역시나 중국의 열혈 강호 온라인의 흥행입니다. 유럽과 북미 쪽에서 나이트 온라인 신규 서버를 3개까지 지금 현재 증설하면서 유저가 크게 유입이 된 영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올해 3월부터 열혈 강호 온라인이 재계약되면서 수익으로 아마 잡히게 될 것 같아요. 이 계약금이 기존의 4배 수준인 235억인데요. 이 계약금은 3년에 걸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이 연간 70억 정도 영업이익으로 더 추가적으로 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4분기가 일회성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여기다가 연간 70억 정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는 현저한 저평가로 판단이 되는 게임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도 실적 발표 후에 수급이 유입되었습니다. 주가 저점인데 호실적이 나왔죠. 올해는 좀 모멘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IPO 대여인 GI 이노베이션이 3월에 상장 목표인데요. 유한양행이 GI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을 LI 했고요. 오스코텍과 공동 개발한 레이저 티닙도 1차 치료제로 변경 신청한 것의 결과가 하반기에 아마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스코텍이 금요일에 장중 19% 급락이 좀 나는데 레이저 티닙이 아닌 SYK 저해제 임상 결과 때문이기 때문에 유한양행과는 결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I 동일입니다. 2차 전지 양극 박 회사인데요. 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마알비뇽과 벌어진 갭 메우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상장사인 롯데알미늄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승인 못 받은 아비언기까지 동원을 하면서 양극박을 제조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만큼 업황이 좋다라는 거죠. 국내 배터리셀 업체에 모두 공급 중인 동일알미늄에게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양극박 위에도 주주행동주의도 이 디스카운트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아무래도 이제 그 비영업용 자산 가치가 풍부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로 또 엮일 가능성 염두에 두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 수급적인 특징 보이는 종목들 먼저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영화 과장님께서 포착하신 매매 시그널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메디독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현호 대표의 장내매수 공시가 있었죠. 대웅제약과의 국내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를 했고요.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영업이 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 대웅제약이 하던 부분을 좀 가져오게 되면 한 200억 정도가 좀 그 밸류에 더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체력이기 때문에 시총 지금 현재 3000억에서 4000억은 밸류가 완전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해외에서는 휴젤과의 ITC 소송, 중동시장 진출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젤과 계속해서 키 맞추기, 갭 메우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익 시스템인데요. 계속해서 그림과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종목이에요. XR 관련주로. 근데 그거에 그쳤던 이유는 결국 숫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4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증장 장비 업체인데요. 태블릿, 노트북, XR 전장까지 OLED 디스플레이 수요처 확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아마 턴어라운드를 이어간다면 이제는 숫자로도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실적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기대주로만 머물렀었는데 향후에는 이제 뭐 아이패드의 OLED화, XR 기기 출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강력한 좀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4x4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8K 초고화질 화질 개선 기술을 가진 영상 콘텐츠 업체예요. XR 기기 등에 보급된 후에 초고화질 콘텐츠나 실감형 콘텐츠 수요 증가가 이 동사의 주가 상승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고객사인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B2B 중심에서 20년 런칭한 키커 플레이를 통해서 8K 고화질 전환 콘텐츠를 B2C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가 포인트로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KNJ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둔 SK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을 하는 기업입니다. 소모성 성격의 부품인데요. TCK가 거의 80% 과점하는 사업인데 KNJ가 이 시장을 조금씩 점유율을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SK 하이닉스로 진랑하는 부분들 뉴스에 나오면서 실적도 추가적인 점프업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대표의 장내 매수 공시가 있는 메디톡스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그리고 XR, VR, 메타버스 이슈 맞물려 있는 선익 시스템과 4x4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유영호 과장님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 1.39%, 코스닥은 1.06% 계속해서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14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가 오늘 시장 변동성 좀 크게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흐름 지켜보고 특히나 수급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